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체외 충격파 세석술은 매일 할 수 있는 시술은 아닙니다. 몸 겉에서는 그냥 뭐 안마할 때 두드리는 정도 충격이긴 하지만 채 내 몸 깊숙이 들어가면 돌이 부서질 정도 충격이기 때문에 신체가 받는 데미지가 있거든요, 충격이. 그래서 보통 신장 결석 같은 거 쇠석을 하고 나면 혈뇨가 나는 이유가 정상 조직도 충격을 받아서 출혈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쇠석은 한 번 해서 안 깨진다? 매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최소한 5일 이상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쇠석을 두 번째도 하고 세 번째도 하고 이제 깨질 때까지 계속 하고 있겠죠. 그러다 보면 중간중간 계속 통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소변 내려가는 길이 결석에 의해서 꽉 막혀 있다. 그러면은 신장 기능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시간을 뭐 일주 간격으로 3번, 4번 하다 보면 한 달이 넘어가고 막 2달이 되고 이럴 수 있는데 그런 동안에 신장 기능은 계속 부담이 가고 안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크기가 조금 큰 결석이라든가 쇠석을 한두 번, 3번까지 해가지고 반응이 전혀 없는 결석은 지속적으로 계속 쇠석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막힘 현상이 거의 없어서 소변이 계속 잘 내려가고 신장이 부어있지가 않아서 신장 기능이 전혀 문제가 없고 언제까지 2달, 3달 이렇게 쇠석을 지속할 수는 있으나 대부분 이제 통증이 생기고 신장이 늘어나 있는 수신증이 보이고 그런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3번 정도 시도를 해보고 안 되면 빨리 치료 방법을 바꾸라라고 이제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 생각이 위내시경은 굉장히 조금 쉽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위해서 거의 뭐 매년 뭐 2, 3년에 한 번씩 그냥 부담 없이 수면으로 해서 내시경도 다 하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희 비뇨의학과에서 내시경 수술이나 내시경 시술 또는 내시경 검사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무조건 겁부터 내시고 이거를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결석 치료를 내시경으로 하는 거는요, 아주 오랜 시간부터 해오던 방법인데, 과학 기술이 발달되면서 내시경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요도를 통해서 방광, 요관, 신장까지 올라갈 수 있는 내시경도 굉장히 가느다란 내시경도 나오고, 이렇게 휘는 연성 내시경도 나오기 때문에 몸에서 받는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으면서 결석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결석을 내시경으로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마취는 필요합니다. 근데 이 결석 제거하는 수술을 하기 위한 마취도 굳이 전신 마취까지는 필요가 없거든요. 대부분 이제 요도, 방광 쪽에서 느끼는 감각만 없어지면 되기 때문에 그냥 척추 마취 정도, 하반신 마취 정도 해가지고 충분히 가능한 수술 방법이고요. 우리가 수술을 할 때 크게 나누는 게 이제 개복 수술과 비침습적인 수술, 즉 복강경이나 내시경 수술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개복 수술은 피부를 절개를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직이 받는, 인체가 받는 데미지가 있죠. 그렇지만 내시경 수술은 있는 구멍을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실제로 크게 부작용이나 후유증, 합병증이 없는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요로 결석이 요관에 있다, 통증이 너무 심하다, 근데 쇠석을 해도 안 됐다, 아니면 처음부터 크기가 너무 커서 쇠석을 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럴 때는 그냥 요관 내시경을 이용한 결석 제거술, 이거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치료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내시경을 이용한 요관 결석 제거술도 뭐 여러 가지 환자분들 조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 97% 정도의 성공률을 가지고 요관 결석에 대한 내시경 수술은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크기가 큰 결석, 이런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번 쇠석을 해야 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오히려 처음부터 쇠석을 안 하고 요관경화 결석 제거술을 시도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비용적인 면도 그렇고 시간적인 면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고려해가지고 오히려 그게 더 나으실 수 있습니다. 신장결석은 일반적으로 통증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과나 가정의학과 선생님들께서는 초음파에서 우연히 발견된 신장결석은 대부분 그냥 두고 보자, 두고 봐라, 두고 봐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비뇨기과 의사들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신장결석도 위치나 크기에 따라 치료를 해야 되는지 그냥 두고 봐도 되는지가 차이가 확실하게 납니다. 우리가 신장에서 소변이 만들어져서 처음에 이제 모이는 부분이 신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신우에 있는 결석이라든가 신우에 근접한 결석들은 빠져나와서 걸려서 통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신장 기능을 떨어뜨리게 할 가능성이 높은 위치에 있는 결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신장 결석은 당연히 치료를 하는 게 좋은 거고요. 정말 신장 깊이 박혀 있는 결석 같은 경우는 두고 봐도 된다. 이렇게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장결석을 치료를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체외충격파 세dok술을 먼저 시도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신장은 요도를 통해서 내시경이 올라가기에는 거리도 굉장히 멀고요. 굴곡이 몇 번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수술 방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신장결석은 체외충격파 세dok술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충분히 3번 이상, 4번, 5번까지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결국 신장결석도 세석에 실패를 했다. 그런데 두고 보면 신장 기능에 안 좋은 영향을 주거나 또 중간에 내려와서 걸려서 통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결석은 신장결석도 내시경으로 충분히 수술이 가능합니다. 역행성 신장 내 수술이라는 수술이 있고요. 이거는 연성 신요관 내시경이라는 장비를 사용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요도를 통해서 방광을 거쳐서 요관을 거쳐서 신장 내에 있는 신우까지 진행이 가능하고, 그걸로 내시경으로 결석을 직접 찾아서 보면서 레이저로 부수거나 결석을 잡아서 뺄 수 있는 겸자 같은 걸로 잡아서 제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장 결석도 체외충격파 세dok술도 가능하고, 거기에 실패를 한 신장 결석은 충분히 내시경 수술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